원탑 속도교 김선생입니다. 자, 찌국의 수능국어 만점 도전기 오늘은 남다른 수특 대비해 보겠습니다. 자, 왜 남다르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고서 내용과 주제와 형식을 따로 구분해 주면은 스스로가 내용 정리되고 문제 푸는데 수월하겠죠. 자, 일단 설명 듣고서 다 해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이육사의 황혼인데 일단 황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황혼은 저녁녘에 해가 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니 바다인 갈매기들 같이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저녁 무렵에 그죠? 이제 골방에서 그죠? 커튼을 걷고 있어. 근데 창밖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황혼을 보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제 화자는 지금 골방에 갇혀 있는데, 그죠? 자, 이제 여기서 골방은 바깥을 차단하면서 역시 어떻게 돼요? 바깥을 보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냥 폐쇄적이면서도 한편은 개방적인 그 이중적 의미를 지닌 소재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황혼을 맞이하느니, 그죠? 이제 황혼이 여기서는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보내고 싶은 위안과 사랑 이런 걸 의미한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선 요거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갈매기들은, 그죠?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그럼 갈매기들은 어떻게 돼? 갈매기들 같이도 이렇게 되니까 일단 직유법 쓰였는데 인간이 갈매기처럼 외로운 존재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긴 직유법 여기는 외로운 것이니까 서리법이 쓰인 거죠. 그럼 이제 자신과 인간의 외로움을 인식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황혼을 부르는 거죠. 황혼아 그럼 이제 무언가 부르는 걸 도노법이라고 하고 너의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 의인법이 되는 거죠.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근데 이제 부드러운 손 마치 무생물을 지금 어떤 의인화시킨 거니까 손을 힘껏 내밀라. 그럼 역시 황혼의 속성을 어떻게 돼? 부드러운 손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해 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럼 부드러운 손과 뜨거운 입술 이제 황혼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외로운 이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힘든 사람들한테 부드러운 손을 내밀고 뜨거운 입술을 어떻게 돼 맞춰보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힘든 사람한테 어떤 보내고 싶은 따뜻함 위안 이런 게 되는 거고 자 내 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그럼 내 품에 안긴 것들은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존재 아니면 화자가 애정을 보내고 싶은 건데 이게 3, 4연에 나오는 거예요. 별들, 수녀들, 수인들 다 이제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인데 요게 이제 뒤에 이어진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어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갈망한다. 자, 근데 저 12성자의 별들, 그 다음에 수녀들, 그죠? 외로운 존재들, 그 다음에 수인들이 뭐냐면은, 그 가둘 숫자예요. 사람 인자. 그럼 어떻게 돼? 그 시멘트 장판에 갇혀있는 거, 뭐 재수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겠죠? 갇혀있는 사람들. 일단은 열거법이 쓰였고, 그죠? 열거는 3개 이상이 어떻게 사물을 나열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지가지 없는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느냐 그럼 의지가지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다 여기 별들 수녀들 수인들을 반복했는데 이 외로운 존재들한테 그죠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느냐 그럼 이제 모두 다 어떻게 돼? 얘네는 가로에 있는 거는 다 화자가 애정과 위로를 보내고 싶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죠? 고비 사막을 끊어가는 낙타를 탄 행상대. 그럼 행상이 뭐야? 그 길거리 같은 데서 낙타에다가 물건 같은 거 싣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녹음, 그죠? 자연, 그죠? 나무 그늘 같은 거, 자연이 무성한 속에서 활 타고 사는 어떻게 돼? 토이니까 흑도차에 사람 인자니까 뭐 이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행상대도 토인들도 다 어떻게 돼? 소외된 사람들이고, 황혼은 너의 부드러운 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그럼 이연의 부드러운 손과 대응이 되는 거죠. 대응은 서로 매칭이 되는 거고, 대조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지구의 반쪽만 나의 타는 입술을 맡겨다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육사잖아요. 이육사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그죠? 쓴 사람이니까. 그 당시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돼? 반 정도는 다 그 지배국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식민국, 피지배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반은 당연히 뭐겠어? 소외된 지역. 인류의 반은 지배국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피지배 국가. 그러니까 요 소외된 지역이나 피지배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지구의 반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배국과 대조되는 비지배국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죠? 그럼 이런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의 입술을 맡겨다오. 나는 그들한테 애정을 보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애정의 대상 제시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여기 요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다. 자, 내 5월의 골방이 아득도 하니, 그지? 이제 황혼으로 인해 어떻게 아득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황혼은 하루 해가 지면 다음날 또 뜨겠죠, 그죠?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그럼 푸른 커튼을 걷으면서 나는 희망을 보는 거겠죠. 미래에 희망이 있을 거다. 암암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누가? 황혼이. 근데 암암이는 워낙 어떻게 돼? 기억에 남는 것이 없이 눈앞에 아른거리듯 아니면 깊숙하고 고요하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마치 얘가 어떻게 돼? 시냇물은 한번 그 흘러가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니. 그럼 일단은 황혼을 마치 암암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를 표현했어요. 그러면 사라지는 황혼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는데 특히 뭐를? 공각적 심상이 되겠죠. 왜? 황혼은 시각인데 시냇물 소리 같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청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각 심성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한 번 식어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니 황혼이 어떻게 돼? 시냇물처럼 한 번 가면 못 온다. 그런 게 안타깝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아쉬움과 내일에 대한 기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결국 이런 거가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관념을 이미지화해서 표현했다. 직유, 도노, 설이, 열거. 요거 각각 정리해 주셔야 돼요. 대립적 공간을 설정해 시장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우리 대립적 공간은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공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대상의 속성, 황혼의 속성을 드러냈다. 근데 황혼의 속성을 드러내는 시어들 좀 잘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부드러운 손, 그죠? 부드러운 손, 그 다음에 암암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이런 식으로, 그죠? 황혼을 나타내는 시어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각각의 시어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그 264의 황혼 정리 마치겠습니다.